1757년 조선, 영조의 왕비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새로운 왕비를 채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숙종 때 장희빈 사건 이후로 후궁들 중에서 새 왕비를 책봉하지 않고 중정간택을 통해 새 왕비를 간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택된 인물은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영조가 66세였으니 무려 51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조선의 역대 왕비들 중에 국왕과 나이 차가 가장 큰 관계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른 조선의 왕비들 중에선 덜 알려진 편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조선을 망친 악녀라는 인식을 갖게끔 보여지고 철저하게 정조의 적이자 맺어질 수 없는 악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한때 조선의 패권을 휘어잡아 신유박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드라마와는 달리 높은 정치력을 보인 일도 있어 조선의 왕비 중 평가가 가장 엇갈리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직 정순왕후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직 짐작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순왕후가 왕비가 된 이후 어떠한 일을 벌였으며 정조와 어떤 구도를 펼쳤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선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조가 중전을 간택하던 중 3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물었더니 한 명은 매화꽃, 한 명은 모란꽃이라고 대답했지만 정순왕후만이 목화꽃이라고 답하며 그 이유는 다른 꽃들은 한 시절만 좋은데 불과하지만 오직 목화꽃은 천하 사람들의 옷이 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이 있기 때문이라 할 정도로 매우 총명하였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영조는 그를 계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순왕후가 15살에 계비가 된 이후 그 당시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그의 아내 혜빈홍씨가 25살로 그녀는 그들에 비해 10살이나 적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보다 10살이 적었던 셈이었고 손잡벌인 정조와는 나이가 겨우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죠. 그런데 계비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선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모화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는 일이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시 정순왕후가 궁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18살 소녀였으며 권력이 강하지 않았고 이미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파탄난 상태여서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죠. 어린 정순왕후가 노련한 정치가였던 영조도 조정할 수 없어 사도세자의 죽음을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양쪽 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영향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순왕후는 정치적 힘을 천천히 키우며 영조 옆에서 뛰어난 정치력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정치적인 대립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당시 친정 오빠였던 김기주와 경주 김씨가문 역시 정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도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의 가문인 풍산홍씨와 대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땐 이미 차기왕인 정조가 외가였던 풍산홍씨와 손잡지 않고 정순왕후 쪽인 경주 김씨 측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오히려 외갓집이었던 풍산홍씨는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순왕후가 있던 경주 김씨와 새손인 정조가 같은 편을 먹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영조가 승하하고 계획대로 정조가 즉위하였는데 정조는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홍씨 가문의 홍인한 세력들을 유배 보냈고 그 계기로 홍인한은 사망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순왕후의 반대편인 홍씨 세력이 유배가 돼서 좋았지만 한 계기로 정조와 틀어지게 된 발판이 생깁니다. 바로 정조가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주를 유배 보내는 사건이었죠. 김기주는 사실 정조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없었는데 정조는 그가 막강한 권력자가 되면 자신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 걱정되어 그를 숙청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정순왕후는 정조의 보호자에서 최강의 견제자 역할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이복동생인 은원군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데 정순왕후는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할 정도로 적대적인 스탠스도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조가 죽고 난 후 11살의 순조가 즉위를 하였는데 이때부터 정순왕후의 권력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순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순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조의 정책을 모두 폐기를 하게 되는데 정조가 설치한 국왕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폐지하고 부활한 규장각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렸으며 정조의 측근이었던 정약용의 집안까지 박살을 내버리죠. 또한 정조의 정치적 세력인 남인 세력과 토론시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그 유명한 신유박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3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사형당하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 때문에 정약용 집안은 전부 귀양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등 풍비박산이 났으며 그 대신 정조가 배척한 신하들을 다시 기용하는 등 정조의 방향과는 반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정순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펼치고 나서 순조가 15살이 되는 해 수렴청정을 거두고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정순왕후의 파란만장한 권력은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후의 평가로는 정조를 존경하거나 정약용의 후손들에 의해 그녀를 권력 욕심이 매우 많았던 악녀로 취급을 받게 되었고 미디어에 의해 정조랑 대립을 하는 것이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선 오히려 정순왕후의 높은 정치력과 업적들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신유박해를 주도하긴 했지만 사태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었고, 오히려 신하들이 정약용 등 남인 핵심 인물들을 처형하라고 하였지만 묵살하고 살려주었죠. 또한 백성들의 민생을 신경을 쓰면서 공노비 제도를 폐지한 것은 선왕 정조의 뜻을 계승한 정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용영 폐지와 주장각의 권한을 축소한 것도 정약용이 인정할 정도로 부작용이 컸는데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15살의 영조에게 시집을 와서 본인을 여군, 여주로 칭했던 정순왕후.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하나의 예로 착하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조선의 왕비 중 독특한 정치적 행보를 띈 왕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며 다음번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당호박이었습니다.